지금부터 전산회계 1급 102회 이론 시험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문제 1번. 자, 다음 중 거래의 판료소와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1번. 자, 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100만 원, 1000만 원을 보통 예금에 입금하다. 그럼 차변의 보통 예금, 대변의 자본금 이래 되겠죠. 그러면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1번은 맞네요. 2번 마스크 생산을 사용되는 원당 구입, 원재료 3천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원재료, 현금. 그죠? 그러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맞네. 3번 직원의 주택 구입 자금 1억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다. 자, 직원의 주택 구입 자금이네요. 이 건물 아닙니다. 네, 잘못되었습니다. 대여 있죠. 그러면 이건 대여금이 되겠네요. 그죠? 네, 대여금. 뭐 단기 또는 장기 들어가면 되겠죠. 보통 예금 이체해 줬습니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 이 자산의 감소인데 틀렸네요.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약소금을 발행하여 외상매입금 지급하다. 외상매입금 감소, 지급업. 그죠? 약소금 발행했죠. 부채 감소, 부채 증가. 맞는 말이죠. 1번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선의순접 또 나왔네요. 예,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여기서 선의순출법. 자, 먼저 200개, 200원을 매입을 했습니다. 150개 나갔죠? 150개 매출입니다. 그럼 몇 개 남아? 50개 남죠. 50개, 개당 얼마? 200원이 남는 겁니다. 요번에 또 매입했네? 100개 매입, 한 개 3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재고니까 이러면 얘들이 남죠? 150개가 남는 거야. 그죠? 그럼 계산하면 10만 원, 만 원입니까? 만 원, 이거는 3만 원. 합이 4만 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간단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계정 과목. 예,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있죠? 예. 개발비는 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이고요. 경상연구개발비, 판관비가 되겠죠. 800번대 판관비, 소모품비, 판관비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예. 4번 문제. 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계속해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무형자산, 유형자산은 모두 감가상각해야 된다. 모두에서 틀려버렸습니다. 왜 안 하는 것들이 있었죠? 뭐 토지, 건설 중인 자산은 안 하죠.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틀렸고요. 무형자산 비화폐성입니다. 둘 다 틀렸고요. 미래의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되죠. 다 틀렸네. 답은 4번 물리적 실체가 없죠. 무형자산. 유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있다. 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시장성이 있는 한국의 주식 100주를 단기간 보유 목적 단기 매매 정권 주당 4,200원에 취득하고 그러면 100주 곱하기 4,200원 이래 버리면 42만 원 되죠. 그리고 수수료 들어갔네. 그러면 수수료 비용 이렇게 잡아야 되죠. 요때 요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 영업의 비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주당 100주를 4,300원에 처분하다. 그러면 4,300원에 처분하면은 100주를 전부 다 팔았죠. 4,300원에 처분하면 43만 원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원래 42만 원이었죠? 예, 단기 매매 정권 42만 원. 43만 원에 처분하고 돈 받겠죠? 그러면 처분이익이, 그죠? 단기 매매 정권 처분이익 얼마? 만 원? 이래 되겠네요. 관계가.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처분이익은 만 원이 발생하였다. 그럼 맞는 말이죠? 취득했을 때 발생한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고 비용 처리한다. 맞죠? 비용, 영업의 비용입니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겠죠. 만 원, 처분이익이 발생했으니까 예, 만 원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 원이 증가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뭐가 있죠? 수수료 비용이 또 2만 원 발생했죠. 비용은 2만 원 증가, 수익은 만 원 증가. 따지고 보면 이익이 감소됐네. 그죠? 감소됐죠. 답은 3번이 틀린 겁니다. 발생했지만 비용이 발생한 게 있었다. 그래서 5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부채를 인식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어,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맞습니다. 현재 과거에 어떠한 결과에 의해서 현재 의무 지급을 해야 된다. 발생한다. 예.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유출될 가능성, 지출되는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죠. 예, 부채 인식 요건입니다. 빚이죠. 앞으로 자원이 지출될 가능성이 높다. 당의 의무 이행에 사용되는 금액을 당연하죠. 신뢰성 있게 측정, 추정할 수 있다. 예, 맞는 말 같습니다. 우발 채무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주속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자, 여기 볼까요? 우발 채무는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지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그죠? 주속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 우발 채무를 주속으로 기재해야 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자본이란 기업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다. 자,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다. 자, 일단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배당금 수령이나 청산 시에 주주 간의 권리가 상이한 경우 주주 지분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 이 말들이 다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인식, 측정함에 따라 결정한다.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온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자본의 총액은 주식의 시가총액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하다. 주식의 시가총액과 일치하는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면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 오는데 자산이 100원, 부채가 30원, 자본이 70원이죠. 이게 시가총액하고 일치한다? 그건 아니죠. 시가총액. 이 자본에는 주식에 관련된 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가총액하고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 2, 3번도 1번, 2번도 사실 말들이 어렵습니다. 잘 읽어보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8번 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예, 매출 총액에서 판관비죠. 예,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판관비가 얼마냐 이 말이죠. 이런 판관비는 주로 뭐죠? 비료로 끝나든지, 그죠? 비료로 끝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급여, 그죠? 퇴직급여, 그죠?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있죠. 개발비는 아니죠. 예, 개발비는 무형자산입니다. 자산입니다. 예, 이런 거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급여, 예,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대손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이 뭐죠? 또 나오죠. 앞에서 보면 상거래, 영업활동, 그죠? 예, 영업활동. 활동에 관련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지만 영업활동이 아니다. 그럼 이거는 영업 외 비용이 됩니다. 영업 외 활동. 영업 외 활동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이 되는 거죠. 얘는 아니다. 이자 비용은 뭐죠? 이거는 영업의 비용이죠. 기부금도 영업의 비용. 두 개 있네요. 7만 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 산식으로 옳은 것은? 자,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업비 제조원비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보다는 총 제조원가, 그죠? 요거 1번하고 3번은 거꾸로 됐네요. 예. 얘가 총 이런 좋고요. 얘가 총료 있죠? 예. 얘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가야 되죠. 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 기초 재료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탑 2번 맞네요. 4번은 이거 틀렸네요.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답은 2번이 옳은 것이다. 10번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비교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 맞고요. 예, 공정별 집계 맞습니다. 네, 개별은 개별 작업별 원가 보고서를 개별 작업별 맞고요. 개별 원가에 사용되는 산업은 이거는 대량 생산이죠. 예, 대량 생산은 뭐다? 종합 원가 계산. 그죠?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완성품 환산량 평균법입니다. 평균법 확인하고요. 평균법은 완성 플러스 기말입니다. 이거고요. 각각의 환산량이네요. 예. 그리고 공정 초기 투입은 환산 안 하죠. 예. 초기 투입, 예. 환산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완성 플러스 기말, 예. 재료비, 가공비, 완성 수량 300개 플러스 기말 수량 200개. 여기서 완성도 50%. 자, 가공비는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환산이 됩니다. 그러면 가공비는 나왔죠. 그래서는 100개, 400개. 가공비는 400개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환산하느냐 안 하느냐. 아까 초기 투입, 착수 개시 환산 안 해. 이거 안 하는 겁니다. 계산하면 500개. 500, 400.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스타일 지금 계속 역시 출제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조 배부 방법 역시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옳지 않은 것은 자, 상호는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 제공물을 완전히 고려하죠. 사전에 배부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 사전에 이런 식으로는 처음 나오네요. 사전에 배부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거는 예정 배분율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호 배부법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예, 이건 완전히 틀린데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는 맞는데 앞에는 D는 이제 말이 예, 틀린 말입니다.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번 단계는 예, 순이죠. 예, 네, 직접은 단순이죠. 무시 단순. 예, 예, 상호 단계 직접 예, 정확도가 높은 순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2번 답은 1번이 틀렸다. 자, 13번 문제. 자, 세금 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발급 의무 면제 그러니까 뭐야? 발급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발급을 해야 된다. 자, 이거는 어, 용역의 국외 공급. 이 뭐죠? 수출하고 똑같죠? 수출이랑 비슷한 거다. 수출. 그죠? 해외 수출할 때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죠. 발급 안 해도 됩니다. 대상이 아닌 거죠. 그죠? 발급해야 되는 겁니다. 국외 공급, 수출이랑 유사하다. 국외, 예, 수출 유사. 발급할 필요 없습니다. 자판기 발급 안 해도 됩니다. 간주임대료 발급 안 해도 됩니다.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우리 전세금 있죠. 월세, 그거는 임대료죠. 근데 전세금 가지고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그걸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 역시 발급 안 해도 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판매 목적, 반출, 공급으로 의존, 공급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공급으로 간주한다. 판매 목적으로 공급으로 의제되는 것은 발급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회계 1급에서는 어렵습니다. 14번 문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 여기 예제가 있죠. 예,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상호 성명 이거는 공급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일자, 예, 그리고 공급가액과 세. 이거는 뭐냐면은 날짜가 두 개 있죠. 요것도 있고 여기 있고 요거는 공급보리 이게 날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얘는 필요적 기재사항 아닙니다. 이거는 임의입니다. 예. 자, 품목? 품목은 아니죠. 아니고요. 공급위원을 이것도 아니네. 그죠? 공급받는 자는 뭐다? 등록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예, 답은 맞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면세되는 용역이 아닌 것은 면세되는 용역. 자, 과세가 있단 말이죠. 예, 은행 업무, 예. 그 다음에 뭐 관청의 인허가 과den 뭐 교육 업무, 주택 임대 용역, 네. 고속철도, 고속은 과세가 됩니다. 고속철도. 답은 3번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